자, 클라이언트 소켓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소켓 그러니까 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파일이라는 운영체제 자원, 파일은 여러분이 익숙하죠. 폴더, 파일 이런 건 익숙하죠. 운영체제 자원. 디스크에 뭔가 저장할 때 사용하는 운영체제 자원이 파일이에요. 그러면 통신할 때 사용하는 운영체제 자원은 소켓이야. TCP, UDP 알죠? 프로토콜이지.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두 개가 TCP하고 UDP죠. 애플리케이션 계층 바로 아래 전송 계층이 있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바로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하는 통신 앱이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계층이지. 통신 앱, 그 애플리케이션 계층이고 그 바로 아래 전송 계층이 있죠. 기억나죠? 애플리케이션 계층, 전송 계층, 그 안에 무슨 계층이 있지? 전송 계층 바로 아래. 인터넷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이야? 인터넷 계층이야? 인터넷 프로토콜 그 계층. 그 아래 이제 그 하드웨어, 호스트 투 네트워크 계층이 있죠. 아무튼 그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저기 써 있는 TCP, UDP. 그런데 이 TCP, UDP 통신을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려면은 소켓이 필요해요. 소켓이라는 자원, 운영체제 자원.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그냥 소켓 클래스예요. 그래서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구현을 하는데 1, 2, 3, 4, 5, 6, 7 이런 작업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소켓 클래스 가지고. 그런데 소켓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소켓 클래스가 있고 서버 소켓 클래스가 있어요. 그냥 소켓 클래스를 가지고는 1, 2, 3, 4 작업만 하고 5, 6, 7번 작업은 서버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구현해야 돼요. 5, 6, 7번 작업은 서버만 하지. 서버만 하는 작업이에요. 5, 6, 7번 작업은. 그리고 1, 2, 3, 4 작업은 서버도 하고 클라이언트도 하고 둘 다 하는 작업이에요. 1, 2, 3, 4는. 서버는 5, 6, 7번만 하고 클라이언트는 1, 2, 3, 4번만 한다. 아니야. 1, 2, 3, 4번은 서버도 하고 클라이언트도 하고 둘 다 해. 5, 6, 7번은 서버만 하고 1, 2, 3, 4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소켓 클래스를 사용해서 1, 2, 3, 4번 작업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원 반납. 이번 필기시험에도 나왔죠. 자원 반납. 그 운영체제 수준의 자원은 반드시 쓰자마자 반드시 반납,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야 돼요. 메모리하고 달라. 메모리는 여유가 있어요. 또 메모리는 자동으로 가비지 콜렉션 되죠. 메모리는 여유가 있어. 그런데 운영체제 수준의 자원은 여유가 없어. 부족해. 메모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운영체제 수준의 자원은 메모리하고 달리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자마자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미루면 안 돼. 부족하니까. 그래서 try with resource라는 문법도 있는 거야. 자원 반납 편하게 빨리빨리 하라고. 그리고 오늘 시험 문제 이거죠. 나왔죠. 아무 클래스나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 클래스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예를 들어 소켓 클래스가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구글에서 이게 소켓 클래스 레퍼런스라고 하면 되는데 자바 소켓 클래스 레퍼런스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자바 소켓 클래스 레퍼런스 사이트가 이게 처음에 이렇게 떡 나오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자바 소켓 클래스의 레퍼런스 문서인데 여기 바로 아래 implemented interfaces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 클래스가 임플리멘트 했는가 이 클래스가 임플리멘트한 인터페이스 목록 저기 보이죠? 저기에 오토 클로저블이 있죠. 그러면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 그래서 소켓이야말로 부족한 자원이니까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열심히 사용해서 반드시 클로즈 메소드가 호출되게 그렇게 구현해야 돼요. 생성자 소켓 클래스 생성자에서 저렇게 호스트 주소하고 통신에서 컴퓨터라고 안 부르고 호스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호스트. 통신에서는 호스트가 컴퓨터야. 참고 이 과목 시험 문제에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야 되니까 통신할 때 호스트 이게 컴퓨터고 노드 이건 컴퓨터 플러스 장비 그 통신을 컴퓨터만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집에 요즘 프린터 다 와이파이로 연결하지? 또 프린터는 컴퓨터가 아니야. 그렇지만 와이파이로 여러분 집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인터넷은 아니고 여러분 집 무선 랜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호스트는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는 호스트, 통신망에 연결된 장비는 노드. 대표적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무선으로 연결된 프린터 또는 무선 공유기 자체도 장비야. 걔도 노드지. 무선 공유기도 노드고 무선으로 연결된 프린터도 노드고 요즘 USB로 연결 잘 안 하죠. 호스트, 소켓 클래스 생성자, 호스트하고 포트 번호, 즉 연결할 주소를 저렇게 생성자에 저렇게 적어주죠. 그러면 소켓 이 클래스 객체를 만들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거지. 주소를 적어줬으니까. 어디에 연결되느냐? 누군가가 지금 연결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그걸 우리가 서버라고 불러요.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 이렇게 서버라고 많이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무슨 서버, 뭐 DB 서버, 웹 서버, 뭐 무슨 그런 서버들. 프로그래밍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가 서버냐면은 클라이언트 앱들이 저렇게 소켓으로 연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호스트의 어떤 소프트웨어 앱이 서버 앱이에요. 서버. 연결을 기다리는 애들. 그걸 통신 전문 용어로
리스닝 하고 있는 애들이 서버야.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린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스닝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외워요. 알아야 되는 용어야. 리스닝 하고 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클라이언트의 통신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리스닝이야. 그래서 리스닝 하고 있는 애들이 다 여러분이 무슨 서버 했던 애들이 어떤 앱들이 서버냐면 리스닝 하고 있는 애들이 서버예요. 그래서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서 리스닝 하고 있고 톰캣 서버는 8080 포트에서 리스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ySQL 서버는 3306번에서 리스닝 하고 있고 3306 MySQL. 자, 저렇게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버 포트번호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그 서버들이 어떤 포트 번호에서 리스닝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서버 구축 수업에서 오라클이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리눅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러분이 PC에서 여러분이 만든 오라클이나 아마존 리눅스 인스턴스에 SSH로 연결하죠. 연결하면 SSH 연결을 기다리는 서버가 리눅스에 있는 거예요. 그 서버가 차지하고 있는 포트 번호는 22번이야. 22번 포트로 SSH 연결을 해요. 이렇게 대표적인 서버들의 리스닝 하고 있는 포트 번호는 좀 방금 내가 얘기한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개발자라면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값의 범위는 1부터 65,535예요. 65,535가 무슨 숫자냐면은 2의 16승이 65,536이야. 2의 16승이. 그러면 16비트 정수,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적어요. 16비트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65,536이야. 그런데 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큰 수가 0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했다면 제일 큰 수가 65,536이겠지만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65,535예요. 0번 포트는 사용할 수 없고 0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0번 포트는 사용할 수 없고 1번 포트부터 65,535까지 16비트라는 얘기예요. 포트 번호가 16비트라는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서버일수록 낮은 번호를 사용하고 안 중요한 서버일수록 큰 숫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개발한다. 그러면 적어도 5만 이상 숫자를 사용하는 게 예의야. 4만, 5만 이래야지 몇 천짜리 숫자를 사용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몇 천 숫자라는 건 MySQL이나 오라클이나 톰캣 이런 애들이 몇 천이야. 개발자라면 다 아는 서버들이 몇 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만든 서버다. 그럼 몇만이어야 돼. 연결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 생성자, 클라이언트 소켓 생성자, 즉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하자마자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성자 연결을 해.
연결 실패하면 exception이 through 돼요. 연결 실패하면 exception이 through 되고, exception이 그러면 through 되지 않으면 연결 성공한 거지. 뭐 둘 다 이거 뭐 여러분 초급 수준에서는 이거 구별할 필요 없고, 아무튼 exception이 둘 중에 하나 through 됐다, 아 연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포트 스캐너. 클라이언트 소켓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장 처음 만들어 볼 수 있는 앱이 포트 스캐너예요. 연결해보는 거야. 연결만 해보는 거예요. 통신까지는 아니고 연결 성공하는지 연결 실패하는지 연결만 시도하는 게 포트 스캐너죠. 그래서 연결해봐. 그냥 연결해봐서 연결이 돼. 아, 그러면 연결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서버가 리스닝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연결됐다는 얘기는. 근데 연결이 안 됐어. 그러면 아마도 그 포트에서 리스닝 하고 있는 서버가 없다는 얘기지. 포트 스캐너 1번.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고 내 PC. 그 다음에 포트 프롬은 1번부터 참 이 강의도 조금 업데이트 했어요. 지난주에 다운받았다면 지금 다시 다운받으세요. 그 포트 번호 1번부터 끝번호 65,535번까지라고 그랬죠. 그걸 포문으로 1번부터 65,535번까지 65,500 요 포트를 다 하나씩 순서대로 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뉴하고 소켓 기체 만들면 연결을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연결 시도해서 연결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녹색으로 가요. 녹색 줄로. 연결 실패하면 exception이 through 되니까 분홍색 줄로 가겠지. 그러면 연결 성공했다. 이 말은 로컬호스트에 그 포트 번호에 어떤 서버가 리스닝 하고 있으니까 연결 성공하는 거지. 리스닝 하고 있는 애가 없는 포트는 당연히 연결 실패하고. 자, 그러면 내 로컬호스트, 즉 내 PC에 어떤 포트들의 서버가 지금 리스닝 하고 있는지 그걸 쭉 스캔하는 거죠. 실행해 봅시다. 자, 저렇게 지금 내 노트북에서 실행했는데 135, 445, 3306 등등등등. 자, 이렇게 포트가 꽤 10개 이상, 뭐 10대 개 열려 있죠. 이렇게 숫자가 세 자리라는 건 거의 이건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포트가 저렇게 세 자리예요. 세 자리 포트는 아마도 내가 지금 135, 135번, 445번이 뭔가 외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세 자리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포트일 거야. 세 자리는. 그 다음에 3306은 이건 MySQL이고 5040, 7680은 모르겠다. 아무튼 이것도 뭐 유명한 서버가 사용하니까 네 자리죠. 5자리. 이건 별로 유명한 서버가 아니에요. 33060. 이건 누구냐? 구글링에서 33060 포트 넘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것도 MySQL이네. MySQL X 프로토콜. MySQL이 3360. 3306뿐만이 아니라 3360도 사용하는구나. 전통적인 3306 말고 3360은 뭐 X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조금 개선된 enhanced performance 어떤 그런 통신
프로토콜 3306뿐만 아니라 33060도 MySQL 사용하는군. 등등. 나는 사실 이 노트북 강의만 딱 하고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악성 소프트웨어 안 깔려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악성 소프트웨어, 특히 정품 크랙 소프트웨어 깔았다면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확률이 꽤 있어요. 정품 소프트웨어 크랙, 이게 대표적인 악성 소프트웨어야.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에서 포트 스캔해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각각 뭔지 구글에서 검색해 보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49664는 또 뭐야?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네.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퀘어 이렇게 검색돼 나오면 뭐 믿어도 되는 거지. 49667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야? 이것도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한 뭐 템포러리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한대. 63357은 마지막 이것만 해보자. 63357은 뭐야? 이건 63357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서버가 없대. Not officially assigned by 이게 Internet Assigned Number Authority. 이게 뭐냐면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인터넷에서 Assigned Numbers, 할당된 Number Authority, 기관. 이게 뭐 Authority가 권위 있는 기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포트 번호는 MySQL이 쓰는 거야. 다른 애들 건들지 마. Assigned Number, 할당된 포트 번호. 를 관장하는 기관, authority. 인터넷 assigned number authority에 공식적으로 assign된 번호가 아니래. 그래서 temporary connection. 누가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잘 알려진 어떤 서버가 있는 건 아니래. 좀 의심스럽네. 63357. 한 번 더 스캔해보자. 임시로 사용하는 거라면 끊겨야지. 63357이 뭔가 매우 궁금해지네. 그러면 뭐 이 수업은 아니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누구냐? 그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링 해봐요. 그러면 윈도우즈에서 이 어떤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실행되는 프로세스 혹은 앱, 프로세스가 정확한 명칭이야. 저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찾기, 뭐 인공지능에 물어보든지 구글링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63357은 누군지 좀 찾아봐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노트북 딱 강의할 때만 사용하니까 악성 소프트웨어 안 깔려 있을 거라서 그냥 넘어갈 텐데,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정프 크랩도 돌렸고 이것저것 게임도 하고 이런 그런 노트북에서 이것저것 돌렸다면은 충분히 악성 소프트웨어 충분히 깔려 있을 만해요. 정품 크랙, 뭐 불법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악성 소프트웨어 묻어 있어요. 옛날에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망가뜨리기만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악성 소프트웨어 중에 많은 애들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한대. 그러면 내 노트북이 엄청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포트 스캔해가지고 방금 저렇게 구글링 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봐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포트 스캔 2.
자, 이건 돌리지 마요. 우리 학교 서버니까. 나만 돌릴게. 왜냐면 우리 학교 서버 그 사양 낮아. 여러분 다 한꺼번에 돌리면 우리 학교 서버 죽어버릴 수도 있어. 자, 여러분은 지금 실습하지 말고 나중에 그 집에 가서 한 명씩 따로따로 실습해 봐야지 한꺼번에 여러분이 다 돌리면 우리 학교 서버 사양이 낮아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봐요. 포트 스캐너 2. 아, 안 죽는다. 참 해도 된다. 왜 해도 되냐면 엄청 느려. 안 죽어. 해보나 마나 엄청 느려. 죽을 만큼 빨리 돌아가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지. 아까 로컬호스트 스캔한 거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포트 스캐너 2하고 1하고 소스 같아. 똑같은 소스야. 똑같은 소스인데 호스트 주소만 로컬호스트에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로 주소만 바꿨어요. 호스트만 바꿨어. 똑같은 소스야.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느려졌죠. 지금 벌써가 아니라 이제 겨우 포트 2개 시도했고 지금 포트 3번 시도하는 중이에요. 포트 하나 시도하는 게 한 30초쯤 걸려. 그러면 65,000개 곱하기 30 하면 뭐 무지하게 오래 걸리겠죠. 아까 로컬호스트는 굉장히 빨랐는데 로컬호스트 연결 시도는 굉장히 빨랐죠. 포트 스캐너 1. 근데 포트 스캐너 2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에 연결하는 건 굉장히 느리죠. 왜냐하면 첫째, 인터넷 통신 속도가 느려. 로컬호스트는 사실은 내 컴퓨터에서 내가 연결하니까 통신이 아니잖아. 내 컴퓨터에서 내가 연결하는 거니까. 통신이 아니었지. 포트 스캐너 1은, 로컬호스트는. 이건 통신이 아니었고, 로컬호스트니까. 이건 진짜 통신이에요. 통신이니까, 첫째, 통신이라서 느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욱 느린 건 뭐냐면, 실제 통신 연결 시도는 저렇게 그 연결 실패 판단까지 30초 동안 계속 연결을 시도해봐요. 30초 동안 연결이 안 되면 그때 연결 실패라고 저렇게 에러가 떠요. 30초. 연결 실패 하나당 30초야. 그러면 65,000개를 다 시도해 보려면은 대충 33,000분. 대충 3만 분이 걸리네. 그럼 뭐, 며칠이 뭐야? 3만 분이라고 치고, 그러면, 5,000시간. 뭐야? 그럼 몇 달 걸리네? 몇 달 걸리게 되겠다. 자, 저렇게 느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자, 이건 포트 스캐너 2 이거야말로 가장 뭐 지금 CPU가 하는 일 없잖아. 딱 연결만 해보는 거 아니야. 거의 99% 통신 위주 앱이죠. 뭐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통신 위주 앱일수록 멀티 스레드 얘기했죠. 어떤 앱일수록 멀티 스레드여야 되느냐. IO 위주, 통신 IO, 디스크 IO, IO 위주 앱일수록 특히 디스크 IO보다는 통신이 더욱 느리니까 통신 IO 위주 앱일수록 멀티 스레드 효율이
좋아요. 멀티 스레드가 더 많게 돌려야 돼. 많은 스레드로. 그리고 반대로 CPU 계산 위주 작업일수록 스레드가 많으면 안 되죠. 이건 CPU 계산 전혀 없고 거의 99% 통신하는 앱이니까 이건 멀티 스레드 효율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포트 스캐너 2 이 코드 여기서 하는 일 그대로를 멀티 스레드로 돌리는 코드가 포트 스캐너 3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도하는 이 부분, 이 코드, 이게 딱 연결 시도하는 코드죠. 이것을 이렇게 implement runup을 해서 run 메소드로 구현을 하고, 자, 1000개의 스레드. 이건 뭐 99% 통신 위주 앱이니까 스레드 실행 흐름 1000개를 동시에 돌려도 아무 부담이 없지. 사실은 몇만 개 해도 되는데 메모리 부담이 있어요. 몇만 개까지 가면. 왜냐면 스택 하나당 독점적으로 스택 하나당 따라 갖고 있는 게 뭐죠? 스레드 실행 흐름 하나당 따라 갖고 있는 거. 스택 메모리. 이게 오늘 필기시험 답이었지. 스택 메모리라고 적혀야 돼요. 스택 메모리. 적어도 스택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돼. 그 스택 부담 때문에 몇만 안 적은 거지. 메모리 부담만 없다면 이 정도 99% 이건 거의 99% 통신만 하는 거지.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건 스레드가 아주 많아도 돼요. 그런데 메모리 부담 때문에 몇만이라고는 차마 못 적고 1000이라고 적은 거야. 자, 돌려봅시다. 천 개의 실행 흐름으로 돌리니까 훨씬 좀 빨리, 아까보다는 빨리 출력이 되죠. 그럼 얼마씩 걸릴까요? 6만 개를 1000개씩, 1000개씩, 1000개씩 하면 6만 나누기 1000 하면 얼마야? 60이지. 그리고 연결 실패까지 30초라고 그랬으니까 60 곱하기 30초. 그럼 얼마야? 1800초 걸리네. 1800초. 그러면 30분 걸린다는 얘기네. 30분 걸려요. 30분 기다리는, 아까는 몇 달 걸렸었는데, 싱글 스레드로 돌릴 때는 몇 달짜리인데, 1000개 수행 그룹으로 하니까 30초로 줄긴 했지만, 30분으로 줄긴 했지만, 몇 달이 30분으로, 30분은 기다릴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루하죠. 지금 1000개, 2000개 시도하고 있어서 지금 443 다음에 4000번대인데 4000번대까지 아직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1000번대 30초, 2000번대 30초, 3000번대 30초, 4000번대 30초. 그러니까 한 3, 4분 지나야 지금 4000번대 연결 성공이라고 나올 거야. 자,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자, 컨트롤 C 눌러서 종료했어요.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이 포트 스캐너 4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스레드 샵2 강의 노트 맨 끝에 자바 버추얼 스레드, 정말 자바, 따끈따끈한 자바 21부터 지원되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인가 나왔어. 올해 아니면 작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자바 최신 기능이에요. 자바 21부터 지원되는 최신 기능. 자바 버추얼 스레드라는 게 생겼는데, 그냥
버추얼 스레드 이전 스레드하고 자바 버추얼 스레드라고 뭔 차이냐? 뭔 차이냐면 그냥 평범한 자바 스레드는 그 운영체제 커널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스레드당 스택 메모리를 좀 크게 차지해요. 근데 여기 강의노트에 안 적었지만 자바 버추얼 스레드는 운영체제 스레드보다 가벼운데 뭐가 가볍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택 메모리가 스택 메모리가를 조금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있어요. 자바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려면 작업 중 생성하는 객체나 배열의 크기가 몇천 바이트 정도로 작아야 돼. 메모리 많이 안 차지해야 돼요. 자바 버추얼 스레드는 메모리를 조금밖에 안 줘요. 메모리를 조금밖에 안 주니까 운영체제 스레드 몇만 개 만드는 것은 그 스레드가 스택 메모리 따로 갖고 있고 그걸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몇천 개 이상 몇만 개까지는 부담스러운데 버추얼 스레드는 메모리를 조금밖에 차지 안 하니까 스택 메모리도 아주 조금밖에 차지 안 해요. 그래서 몇만 개 만드는 것도 자바 버추얼 스레드는 부담이 없어요. 자바 그 스레드를 평범한 스레드는 몇천 개 정도가 한계고 평범한 컴퓨터라면 스레드를 몇만 개, 몇십만 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버추얼 스레드여야 돼요. 자바 21부터 지원되는. 그럼 자바 버추얼 스레드의 장점. 가볍다. 메모리 조금 차지한다. 그래서 몇만 개, 몇십만 개 실행 흐름을 만들어도 된다. 단점. 메모리를 조금밖에 많이 안 차지하니까 작업 중에 메모리를 많이 큰 배열, 큰 객체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정말로 가벼운 작업만. 그러면 자바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려면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 부분. 요 부분만 바꾸면 버추얼 스레드로 바뀌고 그러면 스레드 숫자가 엄청 늘어요. 해봅시다. 아까 평범한 스레드로 익스큐터 서비스로 구해냈는데 이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평범한 운영체제 스레드 1000개로 실행했었죠. 그런데 자 이제 버추얼 스레드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응? 아 이걸 가로를 빼먹었구나. 자 실행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벌써 끝났죠? 자, 30분이 아니라 훨씬 빨리 끝나죠? 지금 6만 5천 개를 시도해 보는데 버추얼 스레드로 지금 돌렸더니 30초 만에 끝날 것 같아. 6만 5천 개를 한 번에 동시에 다 6만 5천 개의 버추얼 스레드로 6만 5천 개를 동시에 실행하면 저렇게 30분 만에 30초 만에 끝나죠. 자, 저게 자바 버추얼 스레드의 효과야. 6만 5천 개를 동시에 저렇게 실행해도 된다. 단 거의 CPU 계산이나 메모리 차지하는 작업 아니고 거의 통신 위주, I/O 위주 작업일 경우에는 버추얼 스레드로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30초 만에 이게 자바 21에 버추얼 스레드가 생긴 이유예요. 30초 만에 끝나요. 그런데 버추얼 스레드는 30초 만에 끝나지만 강의 노트에 있는 이게 버추얼 스레드고 이것만 딱 바꿔주면 버추얼 스레드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부분만 아까 저 노란색 그 코드로 바꿔주면 이건 운영체제 스레드, 평범한 스레드는 운영체제 스레드야.
이것은 몇만 개, 몇십만 개 만들면 안 돼. 메모리 부족해. 그래서 몇천 개 정도. 여러분 PC급이면 몇천 개 정도가 한계예요. 몇만 개, 몇십만 개는 안 돼. 그러면 1000개 실행 흐름으로 실행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6만 개라고 치고 1000개. 그러면 30개죠. 60개죠. 60세트죠. 6만 개를 1000개씩 끊어서 하면 60번 해야 되고, 60번 곱하기 30초. 30초가 지나야 연결 실패가 뜨니까. 그러면 30초 곱하기 60번. 그러면 30분이 걸리죠. 30분 걸리던 게 버추얼 스레드로 했더니 30분 걸리던 게 30초로 끝나버리지. 자, 이게 우리가 왜 스레드 프로그래밍,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배우는지 이해가 되죠. 싱글 스레드 돌리면 몇 달 걸리는 작업이고 1000개 운영체제 스레드로 돌렸더니 몇 달 걸리던 작업이 30분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몇만 개의 버추얼 스레드로 돌렸더니 30분 걸리던 게 30초로 줄었죠. 몇 달이 30분으로 줄었고 30분이 30초로 줄었고. 자, 이게 이런 대규모 통신에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카카오톡 서버 생각해봐. 몇만 개가 아니라 무슨 크리스마스 때는 몇백만 개, 몇백만 개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하잖아. 몇만 개가 아니에요. 카카오톡 서버는 크리스마스 때 무슨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그때는 한 번에 몇백만 개의 메시지가 몰린대. 그래서 서버가 죽고 막 이러죠. 왜 죽냐면 멀티 스레드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운영체제 메모리가 부족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스레드가 생긴 거고, 메모리를 조금 차지하는 스레드, 이게 버추얼 스레드.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니야. 카카오톡 서버, 게임 서버 이런 거. 오케이. 이 부분은 이슈터 서비스, 여기 오타 났다. 이슈터 서비스 종료 과정, 이건 전에 이슈터 서비스 설명하면서, 그래도 오타가 있네. 서비스. 엑시터 서비스 설명하면서 요거 설명했던 거예요.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또 안 할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기 바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2분이죠? 12분까지 10분 쉽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따 시간 줄 테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결 타임아웃 설정. 연결 실패까지 30초나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30초나 기다릴 필요 없잖아. 한 5초 연결해봐서 연결 안 되면 연결 안 된 거지. 30초나 시도해 볼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연결 타임아웃을 30초가 아니라 5초, 3초. 사실 우리나라는 통신 상황이 좋아서 3초도 한 1초 연결해봐서 연결 안 되면 안 된 거지. 1초는 좀 짧다 하면 한 2초. 이렇게 타임아웃을 우리나라는 통신 속도가 좋으니까 한 몇 초로 짧게 잡아도 돼요. 자, 소켓 연결할 때 그러면 타임아웃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연결 방법이 아까처럼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에요. 앞에 이제
앞에 예제는 요거 한 줄로 연결했죠. 요거 이렇게 저거 한 줄이 연결이야. 저 때는 타임아웃이 기본값인 30초야. 너무 느려. 30초나 시도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내 맘대로 주려면 그러면 연결을 저렇게 세 줄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소켓 객체만 만들고 연결 안 하고 여기는 주소만 만들고 아직 연결 안 하고 세 번째 줄에서 연결하면서 주소하고 타임아웃을 주면 돼요. 이 타임아웃은 밀리초. 우리나라는 통신 속도 좋으니까 500m초 정도 연결해서 연결 안 되면 연결 안 되는 거지. 뭐 속도 지연 때문에 연결하는데 500m초나 걸린다. 그럴 인터넷 통신 속도 때문에 500m초 서버가 안 죽었는데도 리스닝 하고 있는데도 500m초 연결 안 된다. 이런 일 드물어요. 통신 딜레이가 그 정도는 드물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혹시 서버가 뭐 굉장히 동접자가 많아가지고 서버가 느려져가지고 반응을 못할 수는 있지. 자, 그래서 포트 스캐너 4, 저 세 줄로 연결하고 그냥 100m초 연결 시도해봐서 연결 안 되면 그냥 연결 실패로 간주해버려. 이 정도도 돼요. 뭐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가 뭐 업무가 바쁠 일도 없고. 자, 그러면 버추얼 스레드가 아니고 평범한 스레드인데 1000개의 운영체제 스레드 대신 타임아웃이 100m초야. 그러면 30번 곱하기 100m초 0.1초. 그럼 3초면 끝나네. 이게 더 빠르죠. 돌려봅시다. 100m초, 이게 6만 개를 1000개씩 끊어서 하니까 6만 개 나누기 1000, 30번 해야 되고, 근데 30번. 100m초 기다려봐가지고 연결 안 되면 연결 실패. 그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100m초 곱하기 30번. 즉 0.1초 곱하기 30. 그럼 3초죠. 3초 만에 끝나죠. 운영체제 스레드이지만 100m초 타임아웃이니까 3초 만에 끝나죠. 자, 이걸 버추얼 스레드면 그러면 100m초 만에 끝나버리겠지. 아까 했듯이 버추얼 스레드로 바꿨어요. 버추얼 스레드면 몇만 개, 몇십만 개 그냥 돌아가니까 6만 개가 그냥 한꺼번에 돌아가. 그리고 0.1초면 연결 실패로 끝나. 그럼 결국은 그냥 100m초에 끝나버리니까 엔터 치자마자 바로 연결 성공이 시간이 걸리네. 연결 성공이 시간이 걸렸고 연결 실패는 바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6만 개가 거의 동시에 시도해가지고 바로 끝나죠. 자, 이렇게 통신 속도 개선은 멀티 스레드 개념도 알아야 되고 버추얼 스레드 개념도 알아야 되고 소켓 타임아웃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서 구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이 구현 시험 볼 때 인공지능 때문에 편하지.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공부하기도 편하고 초급 프로그래밍 하기는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급 개발자 수요는 있어. 이런 아직 인공지능이 종합 지식,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저런 지식 다 종합해가지고
이게 최적이구나 판단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수준은 되겠지만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누군가가 그건 맞다 아니면 뭐 빠진 거 있다 컨펌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나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그 개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동감을 해요.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초급 개발자 수요가 줄었어요. 원래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거든. 초급 개발자 수요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조금 적은 중급 개발자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서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초급 수요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일시적 현상 같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초급 개발자로 취직이 잘 됐었는데 요즘은 초급 개발자는 취업이 힘들 거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공부하기 편해졌으니까 옛날에는 어렵게 초급 개발자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편하게 중급 개발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아, 참. 다시. 옛날에는 어렵게 초급 개발자 공부를 했다면 지금 초급 개발자 공부는 인공지능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고 옛날 어렵게 초급 개발자 공부하듯이 요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렵게 중급 개발자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공부하기 편해졌다고 그 룰루랄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편해진 만큼 더 많이 공부해야 취업이 되는 세상이에요. 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소켓 프로그래밍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이 예제에서 잘 드러나죠. 아는 만큼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 내용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이것 그냥 읽어보세요. 게터. 여러분 읽어보고 이거 실행해보고 13페이지까지 강의 노트 여러분이 읽어보고 이 예제 돌려보고 그러면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8페이지에서부터 강의 노트 여러분이 읽어보고 뭐 실행할 거 실행도 해보고 이렇게 실습을 합시다. 어디까지냐면은 13페이지까지. 지금 22분이니까 40분까지 이렇게 실습을 합시다. 뭐 간단히 한번 얘기합시다. 이건 소켓은 그러니까 택배 상자에 보면 받는 사람 주소가 있고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주소. 통신 주소는 호스트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한 쌍이지. 포트 번호하고 호스트 주소가 한 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가 있듯이 이 통신할 때 그 로컬 주소가 있고 로컬이 내 주소죠, 내 주소. 그리고 로컬을 뺀 이 주소는 저쪽 주소예요. 로컬 내 주소, 그 다음에 저건 상대편 주소. 통신은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get 메소드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포트 번호 내가 클라이언트고 저쪽이 서버다 라고 한다면 서버의 포트 번호는 약속된 assigned 된 포트 번호예요. 아까 인터넷 호스트 넘버 어서리티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약속된 주소. 그래서 MySQL 3406은 MySQL 거, 또는 뭐 80은 웹서버 거, 8080은 뭐 톰캣 거, 이렇게
약속된 그런 포트번호들이 있어요. 서버만. 포트번호는 약속된 포트번호를 그 서버가 그 약속된 포트번호에서 리스닝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클라이언트 포트번호는 내가 클라이언트라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번호는 몇 번을 사용하느냐?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비어있는 포트 아무거나 사용을 해요. 클라이언트 포트번호는. 공중전화, 여러분 공중전화 모르는구나. 공중전화 사용 안 해봤겠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포트번호는 그냥 그때그때 비어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한다. 즉,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통신할 때 서버는 공인된 서버의 웹서버의 포트번호 80번이지만 웹브라우저가 사용하는 포트번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비어있는 포트번호 아무거나 사용을 해요. 웹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니까. 기억하기 바라고. 이거 실행하면 저렇게 출력이 되죠. 오케이, 넘어가고. 통신이 연결 상태인지 확인할 때 소켓에 is connected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is connected가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이 있느냐면 true야. 지금 끊겼더라도. is connected는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이 있느냐예요. is connected는. 그래서 연결했다가 끊었어도 어쨌든 한 번은 연결했잖아. 그러면 is connected는 true야. 그래서 지금 연결 상태인지 확인하려면은 is connected만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is connected 연결 성공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not is closed 지금 끊긴 상태는 지금 closed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연결 중이라는 상태예요. 이거 기억하기 바라고. is connected가 true라고 해서 연결된 상태 아니라는 거야. is connected는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이 있느냐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쉬워. 데이터 보내고 받기. 여기는 쉬워요. 왜 쉽냐면은 소켓 클래스에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름 그대로 input stream 객체, output stream 객체를 리턴해 줘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읽고 쓰고 하면 돼. 쓰면 어떻게 돼?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야. 읽으면 그럼 전송 받는 거예요. 그리고 input stream, output stream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이미 많이 배웠고 구현시험도 많이 봤잖아. 그 방법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할 줄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통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호스트 time.nist time.nist.gov.gov는 미국 정부 무슨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G가 government 그거일 거야. 미국 정부 기관이고 현재 미국 시각을 알려주는 저런 타임 서버라고 해요. 인터넷에 타임 서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여러분 PC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둬요.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는 매우 부정확해.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가 만 원짜리 손목 시계보다도 더 부정확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컴퓨터잖아. 스마트폰에 내장된 하드웨어 시계
여러분 PC에 내장된, 노트북에 내장된 하드웨어 시계는 부정확해. 오차가 커요. 여러분 그 전자시계 10,000원, 20,000원짜리 전자시계보다 오차가 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여러분 PC는 인터넷 타임 서버하고 한테 물어봐서 정기적으로 시각을 맞춰요. 그런 인터넷에 타임 서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여기 아니, 넘어가자. 아무튼 그 미국 정부기관 타임 서버 이 호스트 주소가 이거고 이 서버가 13번 포트에서 리스닝 중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스 미국의 이 타임 서버 time.nist.gov 이 서버에 연결하면 그냥 연결하자마자 서버가 현재 정확한 미국 시각을 출력 보내와. 그리고는 그냥 바로 연결 끊어. 현재 몇 시다 알려주고 그냥 끊어버려요. 이 서버가. 자, 그러면 그걸 받아서 출력하는 클라이언트. get time 메소드. 이렇게 하면 미국 정부 타임 서버에 연결이죠. 만약에 연결 실패했으면 캐치 안 했으니까 익셉션이 그냥 through 되고 메인 메소드도 익셉션이 그냥 through 돼서 그냥 프로그래밍이 종료해 버리겠네. 만약에 연결 실패할 경우에. 근데 연결 성공하면 여기로 오죠. 여기로 와서 스트링 빌더 만들고 socket.get inputstream 인풋스트림 객체 얻어서 인풋스트림 객체에서 한 바이트씩 읽어서 그 한 바이트씩 읽은 것을 스트링 빌더에다 저렇게 append 한 다음에 이게 끝까지 읽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이게 추가돼서 빠져나오죠. 그러면 스트링 빌더에다가 모았던 것을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죠. 스트링으로 리턴하면 그걸 출력. 결국은 타임 서버가 전송한 내용을 스트링으로 받아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구현하면 인풋 스트림이니까 그 인코딩은 고려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알파벳일 경우에는 제대로 출력되지만 이렇게 인코딩, 뭐 UTF-8 인코딩, EUC, KR 인코딩 고려 안 하면 알파벳만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데 이건 미국 서버니까 알파벳이지. 얘네들이 뭐 한글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로 시각을 알려줄 리 없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문자를 읽어서 읽는 코드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자꾸 못하느냐. 미국은 현재 11월 3일 새벽 1시 51분이네. 자, 이렇게 미국 타임 서버가 응답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화면에 흘려가는 아주 간단한 통신 예제죠.
그 다음, ki사.or.kr. 이게 코리아 인터넷 어쩌고저쩌고예요. 코리아 인터넷 S가 뭘까? A는 아마 어소시에이션일 것 같고. 스탠다드? 코리아 인터넷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아무튼 한국 무슨 인터넷 기관이에요. 키사라고. 그다음에 후이스, 후 누구냐 이죠. 후이스. 인터넷에서 누군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후이스 서비스예요. 후이스. 후이스 him, 아니 후이스 he, 뭐 그런 거야. 후이스 her. her가 아니지, she라고 해야지. 후이스 she. 아무튼 후이스 서비스 기사. 자, 여기에 연결하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본다는 것은 도메인 네임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버에 연결해서 먼저 물어봐야 돼. 이거 누구야? 라고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을 물어보면 이 후이스 키사 이 서버가 그거 누구다라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줘요. 자, 물어본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전송한다는 얘기죠. 도메인 네임을 전송하면 아무 도메인 네임이나 궁금한 도메인 네임을 그러면 이 후이스 키사 서버가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다라고 자세한 정보를 대답해줘요. 응답을 보내온다는 얘기죠.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예제. 근데 얘는 그 한국 기사, 한국 코리아 인터넷 어쩌고저쩌고니까 얘는 한글로 대답해줘. 한글로 대답해주면은 그러면 리더를 인풋 스트림을 바로 사용하면 한글이 깨질 수 있고 리더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socket.get input stream, socket.get output stream, input stream, output stream 객체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한글을 보내고 받고 하려면은 reader writer가 필요하죠. 이렇게 reader writer 만드는 거 해봤죠. 그 다음에 여기 인코딩 UTF-8이 디폴트 인코딩이라서 적어줘도 되지만 생략해도 돼. UTF-8 인코딩이 어차피 디폴트야. 기본이야. 저렇게 reader writer 만든 다음에 writer.write 하면 서버에 전송이 돼요. 아, 그리고 요 부분 인터넷 통신할 때 줄바꿈 문자의 표준은 저거예요. 그냥 /n이 아니야. /n, /r, /n 저 두 문자가 인터넷 표준 줄바꿈 문자야. 인터넷 통신할 때는 꼭 /r, /n 이렇게 줄바꿈 문자 두 자를 적어줘야 돼요. /n만 적으면 안 돼. 그리고 플러시 해줘야죠. 플러시 해야 얘가 가. 플러시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버퍼에만 남아있고 안 가는 거지. 여기 지금 버퍼드 라이터였잖아. 통신할 때 꼭 플러시 해야 되는 거. 이게 무전기로 대화할 때 뭐뭐뭐 말하고 오버 하잖아. 뭐 뭐뭐뭐 했다 오버 그러면 상대방에서 또 얘기를 하죠. 나 말 다 했으니까 그다음 너 말해 뭐 이런 뜻이 오버예요. 마찬가지로 이 플러시 어떻게 보면 이 writer.write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보내는 거야. 그리고 플러시를 해야 됐고 그래야 가지. 플러시를 안 하면 버퍼에만 남아있고 안 가.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거 알죠? 한 줄씩 한 줄씩 읽는 거. 읽는다는 건 뭐야? 서버가 보내온 응답을 읽는 거죠. 읽어서 출력.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skhu.ac.kr을 이 도메인을 물어봤죠. 도메인 네임을. 그랬더니 키사, 후이스 키사 서버가 이런 응답을 보내왔죠. 이 도메인 네임 이게 등록인 성공회 대학교고 뭐 어쩌고 저쩌고 97년에 등록했구나. 97년 6월. 그러면 우리 학교 전산 시스템이 97년에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그전에는 전산 시스템 없었단 얘기겠지. 여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름이 DNS. 뭐뭐뭐뭐는 이게 도메인 네임 그 시스템 서버. 도메인 네임 그 서비스 해주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해주는 서버.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뭔지 배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름이 DNS고 보통 DNS 서버의 IP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관례상 다 1번이야. 거의 대부분 1번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든 회사든 자체적으로 서버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서버가 저 DNS예요. 그러니까 1번이지. 1번이 될 수밖에 없지. 가장 먼저 DNS부터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서버 옵션,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시험 문제도 안 나와. 그냥 궁금한 사람만 읽어봐요. 여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궁금하면 읽어봐요. 프로. 아까 그 악성 소프트웨어 얘기했죠. 요 포트번호 의심스럽다. 인터넷 검색해 봐도 이 포트번호, 내 PC에서 이 포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 의심스럽다 할 때, 저 포트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 번호 찾는 방법. 프로세스 번호. 이렇게 이 명령으로 윈도우즈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요 오른쪽 끝 칼럼이 프로세스 번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7680 여기 7680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16152 프로세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그 16152 프로세스가 또 누구냐 그 다음으로 찾아야죠. 그 명령이 윈도우즈 명령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실행 파일 이름이 svc host.exe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실행 파일이 또 뭐냐 또 구글링 해봐야죠. 구글링 해봤더니 윈도우즈의 로컬 서비스 실행 파일이래. 그러면 결국은 윈도우즈의 어떤 로컬 서비스가 저 포트 번호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악성 소프트웨어 확률은 매우 낮지.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다음 서버 소켓. 서버 소켓도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멀티 트레드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서버 쪽이죠. 서버 소켓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멀티 트레드 프로그래밍을 일반적으로 서버 쪽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보통 서버 하나하고만 대화하지만 서버는 클라이언트 여러하고 대화하니까.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죠. 5, 6, 7번. 서버 1, 2, 3, 4는 클라이언트 서버 둘 다 해.
그런데 567은 서버만 해요. 567을 하기 위한 서버 소켓 클래스. 서버 소켓 클래스로는 567만 해요. 서버도 1, 2, 3, 4는 그냥 소켓 가지고 해. 서버는 그냥 소켓 클래스를 가지고 1, 2, 3, 4. 서버 소켓 클래스 가지고 5, 6, 7. 이렇게 두 개의 소켓 클래스를 다 사용해요. 서버는. 1, 2, 3, 4도 해야 되고 5, 6, 7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서버는 리스닝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서버 소켓을 사용해서 첫 번째 1번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하고 2번 바인딩 해야 돼요. 어떤 약속된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그걸 바인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인딩, 리스닝 이 단어 알아야 돼요. 서버는 어떤 특정한 포트를 차지하고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그 포트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하려고 시도하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리스닝. 바인딩하고 리스닝하고 바인딩한 다음에 리스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려고 연결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서버는 마치 전화를 받듯이 그러니까 전화벨이 땡따릉 울린 거야. 그럼 전화를 받아야지. 그게 accept예요. 전화 받는다는 얘기죠.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ccept 하면 어떻게 되느냐? accept 하자마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가 저거죠. 1, 2, 3, 4. 2, 3, 4. 2번, 3번. 1, 2, 3, 4 할 때 필요한 건 소켓이야, 소켓. 데이터 보내고 받고 2번, 3번 하려면은 소켓이 있어야 돼. 서버 소켓이 아니라. 서버 소켓은 그 바인딩하고 리스닝 하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accept까지만 서버 소켓이에요. 그래서 accept를 하면 소켓 객체가 리턴이 돼요. 생성돼서 리턴돼요. 이렇게 리턴된 소켓 객체를 가지고 서버도 2번, 3번은 클라이언트하고 대화해야지. 대화가 2번, 3번이지. 2번, 3번은 리턴된 소켓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 그 대화는 클라이언트 여러 명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그 리턴된 소켓 가지고 대화하는 부분이 바로 서버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서버라면 동접자 수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일 테니까 몇백만 명의 클라이언트하고 동시에 대화해야지. 그래서 대규모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서버죠. 그리고 여기는 1, 2, 3, 4, 5까지는 이건 싱글 스레드면 돼요. 이 부분은 멀티 스레드일 필요가 없어. 전화를 받는 건 그냥 혼자 한 명이 받으면 돼. 전화를 연결을 하는 건. 그리고 1, 2, 3, 요 작업은. 그리고 어디가 멀티 스레드냐면 억셉트 돼서 리턴된 소켓 객체. 이 소켓 객체를 사용해서 이제 대화를 해야죠. 요 부분만 멀티 스레드예요. 딱 요 부분만. 대화만. 왜 대화만 멀티 스레드냐면 대화할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이니까. 그리고 1, 2, 3 이게 바인딩, 리스닝, 억셉트 이것은 멀티 스레드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닝 해야 될 그 포트가 하나야. 웹서버면 아무리 네이버 웹서버라도 80 포트 하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울리길 기다려야 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그 전화기가 한 대야. 포트가 하나야. 1, 2, 3은 싱글 스레드예요.
데이타임 서버를 구현해 봅시다. 데이타임 서버. 자, 우리도 미국 타임 서버처럼 우리가 구현하는 서버도 13번. 이래도 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웹서버를 만든다면 내가 만든 게 웹서버니까 그러면 80 포트 차지해야지. 웹서버는. 마찬가지로 지금 타임 서버 만들 거라서 13번.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이 서버 소켓 객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버 소켓 객체 만들자마자 바인딩이 돼요. 여기서 바인딩까지가 돼요. 이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바인딩이야. 그런데 이 노란색 코드 실행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에러가 나면 여기로 내려와요. 무슨 에러가 날 수 있냐면은 이 포트 번호가 이미 already in use. 무슨 포트 is already in used. 이런 에러 메시지 가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소켓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 그게 여기서 에러 나는 거예요. 줄 14에서. 저 포트 번호를 누군가 다른 애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럼 줄 14에서 에러가 나서 줄 26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줄 15, 이게 무한 루프인데 계속 반복해서 돌죠. 뭐냐면 무한히 요걸 하는 거예요. 이게 listening and accept가 이것도 줄 16에서 listening and accept예요. 그래서 여기서 listening,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바로 listening에 들어가요. 리스닝을 시작하다가 언제 리턴 되냐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연결되면 리턴 돼요. 그리고 뭐가 리턴 되냐면 그 연결된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한 소켓 객체가 리턴이 돼요. 그럼 연결된 거야,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이 하얀색 코드를 실행하게 돼요. 하얀색 코드는 이건 뭐 익숙한 코드죠. 이 서버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보낼 거라면은 output stream, get output stream. 그런데 한글도 포함된 문자를 보낼 거라서 output stream writer를 만들어서 오늘 날짜 시각을 전송하고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이거 잊으면 안 돼. 인터넷 통신 줄바꿈 문자 표준은 저렇게 /r/n이에요. 그냥 /n만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인터넷 약속이야, 이게. 그리고 또 이 부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꼭 플러시 해야 가요. 플러시 안 하면 버퍼에만 있고 안 가는 수가 있어요. 파일에 저장할 때는 플러시 안 해도 클로즈 할 때 자동으로 플러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파일에 뭐 출력하고 할 때 플러시 안 했지. 그런데 통신은 안 그래. 통신은 뭔가 보낼 때 꼭 플러시를 붙여야 돼요. 플러시. 오케이. 자, 읽어보기 바라고 밑에 설명은 자,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방금 구현한 데이타임 서버와 연결해서 통신할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참, 이 소스 코드에서 패키지는 뺍시다. 여태까지 다 패키지가 없었으니까 요거 줄 1. 줄 1 패키지 이건 빼죠. 아, 그냥 주워버리면 줄 번호가 안 맞구나.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 터미널에서 서버를 이렇게 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고 지금 실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터미널이 하나 더 열리고 이 두 번째 터미널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자마자 바로 서버에 연결해서 그러면 연결하자마자 서버가 보내오는 문자를 읽어서 출력을 하고 그냥 종료해버리죠. 자, 서버가 보내오는 문자를 받아서 출력하고 그냥 종료. 서버 쪽 터미널로 가보면 서버는 종료 안 됐죠. 왜 종료 안 되냐면 서버는 지금 클라이언트가 연결하기 전까지 이 하늘색 여기 accept에서 리스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결되자마자 서버가 바로 여기 흰색 줄로 내려와서 연결되자마자 바로 오늘 날짜 시각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플러시하고 그리고 내려오지.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늘색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에요. 이 try with resource 문법 이렇게 플러시하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try with resource 문법 자동으로 클로즈 돼요. 연결이 자동으로 끊겨요. try with resource 문법 언제 자동으로 연결이 클로즈가 언제 호출되냐면 요 하늘색 코드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 플러시하고 여기로 내려오잖아. 플러시한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면 하늘색 저 try with resource try 블락은 실행이 끝난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클로즈 돼요. 연결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게 무한루프니까 여기로 또 올라가죠. 올라가서 다시 또 그 다음 연결을 리스닝 하게 되죠. 지금 그 다음 연결을 리스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클라이언트가 또 연결하면 그럼 서버는 또 뭔가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고 연결 끊고 또 그 다음 리스닝. 이렇게 보통 서버는 24시간 365일 돌지 저렇게. 일부러 관리자가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 서버는 저렇게 계속 돌아가죠. 그 계속 돌아가는, 계속 리스닝하는 저 연두색 무한 루프. 자, 설명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설명을. 그 다음에 저 서버를 실행할 때 저렇게 방화벽에서 저 포트, 지금 어떤 애가 저 포트 바인딩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앱이 어떤 포트를 바인딩 하려고 할 때 윈도우즈 방화벽이 저렇게 물어봐요. 이거 어떤 통신 앱이 어떤 포트를 바인딩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허용할 거냐? 이런 거 뜰 때 잘 봐야 돼요. 이게 악성 소프트웨어 아닌지. 이 경우는 자바니까 여기 JDK가 지금 그 포트 바인딩 하려고 한다라고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JDK까지만 보이죠. JDK 안에 돌아가는 자바 클래스까지는 안 보이죠. 윈도우즈 운영체제한테는. 그래서 허용 눌러야지. 그래서 자, 여러분도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강의 노트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세요.